우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우 이슈토크입니다. 현 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인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신안에 조성되는데요. 이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전남 서남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5일이었죠.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지역균형 뉴딜 투어 1호 행사가 신안에서 개최됐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이제 세계 최대 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48조 투자 협약식도 열렸는데요. 대통령도 참석을 했거든요. 일단 이에 관한 얘기를 오늘 전반적으로 나눌 텐데요. 먼저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예.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5일 임자대교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신안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업, 이번 행사의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굉장히 신재생 에너지 산업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또 현재는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이라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 관련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신안 해상풍력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아마 연장선상에서 이 부분도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원전 폐기와 관련해서 사법부의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와는 별개로 해서 우리 지역에 어마어마한 사업이 국책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마어마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안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임자도 일대 약 30km 반경 해상에 약 한 48조 5천억 정도의 사업비와 또 12만 개 일자리 창출이 발생이 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대규모의 사업입니다. 더욱이 이번 사업과 관련해서는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걸 현지 주민들에게 돌려준다고 하는 거, 분배한다는 게 참 의미가 있거든요.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요즘에 많이 하던데요. 주위에서 보면은 이제 부모님이 이제 신안군에 살고 계시고 네. 거주하고 계시고 이제 목포에서 생활하신 분들이 야 이번 기회에 신안군에 좀 주소를 옮겨야 되겠다. 당연히 우스갯소리겠습니다만은 1년에 약 한 1인당 400만 원씩 정도 주어진다니까 굉장히 큰 금액 아닙니까? 일부에서는 해상풍력 보험이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지역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이 물론 성공을 거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지역에 50조 원이 넘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또 그에 따라서 큰 기대도 가져봅니다. 이 발전단지 사업이 예. 굉장히 대규모이기 때문에 전남의 서남권뿐만 아니라 전남 전체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신안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 서남권 같은 경우는 지역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대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은 현대사무중공업 정도인데요. 그 외에는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번에 신안 해상풍력상 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협약식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어떤 미래와 경제 발전에 의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조 이상의 정확한 계획은 48조 5천억 정도 네. 투입이 된다고 그러는데요. 대부분 규모가 큰 사업 같은 경우 예상되는 그런 사업비보다 훨씬 더 투입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50조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50조 이상의 사업이 투입이 된다. 단일 사업으로. 그리고 또 12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 이만큼한 그런 사업은 사실 없었죠. 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또 저 또한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이 사업이 성공을 거두게 된다면은 우리 이 서남권의 경제 발전은 최소한 몇 년은 앞당겨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신안 해상풍력 그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자연자원을 이용해서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일 규모로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 최대 규모인데요. 이와 같은 사업이 우리 지역에서 추진이 된다고 하는 거.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 특히 이제 풍력 산업과 관련돼서는 우리 지역의 어떤 산업의 메카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거든요. 따라서 이와 같은 사업이 성공을 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의 경제 발전은 눈에 띄게 성장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그렇습니다. 또 기업들까지 이렇게 단일 주체가 아니라 여러 가지 주체들이 함께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민간 자본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상황에서요. 반대 측의 입장에서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반대 측의 입장에서 경제성을 이제 따지게 되거든요. 네. 그 부분의 첫째 이유가 대규모의 사업인데 민간 자본이 80-90%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민간 자본이 투입될 수 있냐라는 이런 염려적인 부분에 있어서 반대의 목소리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와 같은 반대의 목소리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지역의 주민들이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같은 대규모의 사업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대회에 좀 보여줄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 사업들이 지역 주민들의 어떤 반대의 목소리에 부딪혀서 철회되거나 사업이 축소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따라서 이거를 이제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이번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한다라는 이러한 것을 좀 보여줬으면 대외적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해상풍력 발전단지 이게 안착이 된다면 경제적인 건 물론이고 굉장히 많은 부가가치가 생길 것 같은데요. 근데 한편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뭐 환경적인 영향이라든가 아니면 관광 측면에도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주장인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예, 물론 이미 해박식을 마치는 상황에서 반대 목소리를 낸다고 하는 것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일 수도 있는데요. 분명한 사실은 찬성하는 측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고요. 또 많은 지역 주민들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일부에서의 반대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거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장 큰 어떤 반대 측의 주장은 환경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네. 그 해상풍력 단지가 조성이 되면 그 소음이 굉장히 이제 크다고 그래요. 거기에 또 일단 재산상의 문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사유재산에 대해서 침해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한편에서는 뭐 철새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그래도 좀 환경적인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훼손되지 않을까. 또 관광적인 그런 부분도 어떤 그 이미지상이라든지 또 자연적인 그런 상황을 봤을 때 한 바다 한가운데 굉장히 그 인공 구조물이 설치된다고 하는 것은 뭐 미관상으로도 썩 그렇게 뭐 좋지만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또 일부에서는 어떤 경제성 부분. 왜냐하면은 한 80-90%가 민간 자본이 투입이 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네. 계속해서 민간 자본이 그 어마어마한 그 사업비를 계속해서 충당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신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그런
그 안정성 이 부분에서도 좀 반대하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그 반대한 측의 입장에서 또 그분들의 주장, 뭐 환경적인 부분, 또 안전성 부분, 어떤 또 관광적인 부분, 또 사유재산의 어떤 그 침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한 20, 30년 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을 미리 그 예상을 해서 이 어마어마한 정말 절호의 기회를 놓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제학자 입장에서 살펴보면 이번 신안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뭐 경제적으로 얘기인데요. 경제적인 부분이 부정적인 부분보다 뭐 상당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반대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수용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분들이 염려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또 체킹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환경이나 관광 관련 측면과 함께 예. 또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가 될 수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철저한 예.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요. 예. 지금 해상풍력 발전단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사업이 생각을 해보면 뭐 전남의 블루 이코노미 또 목포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예.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그리고 또 전남판 뉴딜 정책 이 모든 것이 신재생 에너지 산업과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 많이 그 언론에서 회자되고 있는 블루 이코노미 정책이라고 하는 거 전라남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데요. 김영록 지사님께서도 이 블루 이코노미 관련해서는 많은 관심과 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남 블루 이코노믹 선포식에 참석도 하셨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겠죠.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만은 블루 이코노미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말 그대로 해석하면 푸른 경제인데요. 우리 전라남도 하면은 푸르름, 깨끗함, 푸른 바다, 청정함 이런 게 좀 연상되지 않습니까? 네, 자연이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예. 이번 신안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도 우리 이 전남에, 우리 전남이 전국의 섬의 한 64%, 65%, 45%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우리 전남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자원을 이용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미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목포시 같은 경우도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목포 신항의 해상풍력 단지 그 배우왕이라든지 배우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고요. 또 대양상단의 해상풍력 융복합 플랫폼 조성 사업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안군뿐만 아니라 목포시 또 그 이외에 많은 산업군의 지자체들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거든요. 경제적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신재생 에너지 산업 또 해상풍력 산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현재 신항의 배후단지, 그러니까 배후부두라든지 배후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다를 매립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목포시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정부가 나서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뚜렷한 그런 해결책이라든지 또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의 정치인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좀 의아해하고 있는 것이 이 서남권의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해서 너무나도 정치권이 좀 조용하다. 지역의 정치권들이 좀 조용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어떤 신항의 어떤 그 부지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이 한 목소리로 정부를 향해서
좀 강력한 주장을 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네. 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예, 이게 뭐 지역에서 기대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이제 추진되거나 그런 것에서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데 이제 예. 첫 발을 뗐습니다. 예. 앞으로 이것이 이제 잘 추진되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고려해 봐야 할까요? 예.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지역에 있어서는 아마 단일 산업으로요, 단일 사업으로 약 50조 원 이상이 투입되고요. 또 12만 개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 제 기억으로는 단일 사업으로 해서 우리 전남에 이와 같은 규모의 사업이 추진이 됐었나 아마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정말 네. 어마어마한 그런 사업이죠. 세계 최대의 규모라고 그러니까 좀 실감이 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나의 예를 들자면은 신안 풍력 해상단지가 해상 풍력 단지가 성공을 거두게 된다면 서울 시민들 또 인천 시민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양이랍니다. 네. 어마어마한 그런 양이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말씀을 빌리자면 가슴 뛰는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요. 2030년까지 지금 추진이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더욱이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금이 배분된다, 분배된다. 환원이 되고요. 그렇죠. 네. 그 이익이 지역 주민들에게 공유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그 어떤 사업보다도 의미 있다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획기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끝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실 우리 신안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역의 미래와 또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따라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누구의 한 사람의 목소리보다는 힘을 합쳐서 함께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우리 지역의 경제 상황,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범국가적으로 또 우리 지역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서남권 같은 경우는 대기업, 변변찮은 대기업도 없는 상황에서 또 상대적으로 자영업자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특히 그 영세 자영업자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서남권의 경제입니다.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일단 그 내수 시장 같은 경우 상당히 어려워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소비 심리가 극도로 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소비 활동이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지역의 경제가 좀 움츠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희소식 아닙니까? 네. 신안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의 협약식 얼마나 중요했으면 또 얼마나 중요한 사업이었으면은 이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님께서 직접 참석을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사업이 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또 인근 지자체에 또 정치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말 지역 경제라든가 발전에 엄청난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차근차근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잘 추진될 수 있기를 좀 응원을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안해역에 조성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전남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한국판 뉴딜을 선도하는 모델로 지역 균형 발전에 앞장설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헬로 시토크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